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복지제도 역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끊임없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이웃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회 구조와 노동 환경이 크게 달라지면서 기존 제도가 더 이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돼 새로운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준비하며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제도 수정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지원을 받고 누가 덜 받게 될지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근로빈곤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일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모주무크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지, 또 어떤 부분이 달라질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안전망 중 하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주로 고령자, 장애인, 중증 질환자처럼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즉,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당시 사회 구조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이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사회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고용 구조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고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비정규직, 단기 계약직, 프리랜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인해 배달기사, 대리운전, 온라인 기반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 등장하면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근로빈곤층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낮아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 상승 역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비와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와 관리비, 각종 공과금, 식비 등을 포함한 기본 생활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소득 기준만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통해 수급자를 선별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준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들은 제도 밖에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원 금액을 늘리거나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특히 소득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 여건, 지출 구조, 고용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보다 정교한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의 배경은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장기적으로 복지 재정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된 지원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상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복지제도를 실험하거나 기존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역시 한국의 정책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복지 모델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기존 제도가 절대적 빈곤층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면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까지 포괄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여러 집단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거나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집단은 바로 근로빈곤층입니다. 이들은 일정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의 제도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순한 소득 기준이 아니라 실제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부담이 크거나 부채가 많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지원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집단은 청년층입니다. 최근 청년들은 취업난과 함께 높은 주거비, 생활비 상승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큰 상황입니다. 기존 제도는 이러한 청년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소득이 있더라도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지원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로는 의료 취약계층입니다. 현재도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일정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비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단순히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 역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등은 소득의 변동성이 크고 사회보험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일정한 기준으로 소득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제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용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러한 계층도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단순히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립을 돕는 방향의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직업교육,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생계 지원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수급자가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복지 비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개편은 실질적 빈곤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정책이 재편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과거에는 소득이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생활의 질과 실제 어려움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현실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은 새로운 수혜자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기존의 혜택을 받고 있던 일부 집단에게는 불리한 변화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은 단순히 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 계층은 지원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거나 실제로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집단은 장기 수급자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상당수는 오랜 기간 동안 제도의 지원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고령이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도 많지만 일부는 상대적으로 노동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장기간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 수급자에 대한 관리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원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자립을 유도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은 노동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노동이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조건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취업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이수 등의 요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집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본소득 형태의 지원금이나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지원금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서는 보충성의 원칙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다른 곳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면 국가가 제공하는 생계급여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의 경우 실제로 받는 총 지원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고령 수급자들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수급자의 상당 비율이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국가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층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일부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초연금과 같은 바른복지제도와의 연계 방식이 변화할 경우 체감하는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형평성 문제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동일한 소득 수준이라도 거주 지역이나 지원 형태에 따라 실제로 받는 혜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이 통일되거나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일부 수급자는 이전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불만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개편은 단순히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나 재산이 보다 엄격하게 평가될 경우 일부 가구는 수급 자격을 상실하거나 지원 수준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간의 경제적 책임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되면서 사회 전반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논쟁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정책의 수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지원을 받고 누가 덜 받게 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사회적 논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먼저 개편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의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빈곤층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의 큰 한계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야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나온다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기존 수급자들, 그 중에서도 장기간 혜택을 받아온 사람들은 이번 개편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고령층에서는 평생을 국가경제에 기여해 왔는데 이제 와서 혜택을 줄인다면 억울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신뢰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기준 강화 역시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노동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취업 취약계층의 경우 실제로 일하고 싶어도 기회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보충성의 원칙을 둘러싼 논쟁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까지 소득으로 간주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줄이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보는 반면 다른 일부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기준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특정 지방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의 기준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개편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대부분이 월세와 생활비로 빠져나가 실질적으로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이번 개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의문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번 개편이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급격한 변화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인 시행과 충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논쟁은 단순히 하나의 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이미 보호받고 있는 계층의 권리를 어디까지 유지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는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자체가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면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새로운 복지의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었다면 앞으로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까지 포괄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복지의 대상과 기준이 보다 현실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기존 수급자들에게는 기준 강화나 지원 축소로 인해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각 계층의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변화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이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정말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번 개편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실행 과정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